어, 옛날 같으면 전부 다 이걸 직접 다 쳤을 겁니다. 다 쳐가지고 하나하나 봤을 건데 손이 다쳐가지고 손이 아파서 못 치겠습니다. 글자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그래서 한번 직접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시대에 맞춰서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죠. 봅시다. 글로벌 부동산 버블 분석 진단 및 영향 시험 분석하고 나오는데 정영식, 김경훈, 김효상, 양다영, 강은정님이 만드셨습니다. 아시는 분 한 분도 없네요. 보겠습니다. 한번. 보고서가 200장이 넘어요. 그래갖고 약간 좀 힘들긴 해요. 읽는 게 자체가. 대화정책 경제연구원 세종시에 있네요. 서원도 뭐 좋고 다 좋습니다. 뭐 국문요약 요약만 해도 엄청나게 깁니다. 200장짜리 책이 한 권이라서 내용이 많으니까 목차를 한번 볼까요? 연구 배경, 연구 목적 나오고 글로벌 부동산, 부동산 가격 나왔고 3개 그룹의 부동산 가격, 주요 부동산 가격, 미, 중, 한국 얘기 나오고요. 가격 상승 원인이 나오네요. 상승 원인이 있겠죠. 싸니까 올랐겠죠. 글로벌 부동산 버블 가능성 진단 해갖고 진단을 하겠답니다. 진단하면 뭐 합니까? 반대쪽에서 아니란 얘기도 있고 이란 얘기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요. 터져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죠. 요 직전에도 그렇고 뭐 안 터질 수도 있습니다. 뒤에가 터질 수도 있고 매일 터지는 건 아니니까 호떡 하십시오. 때 되면 터지고 때가 안 되면 안 터지고 그런 거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ADF, SADF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학자들이 하시는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부동산 버블 금융위기 안에 상황관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뭐랄까요 진전이 있었습니다. 연구가 부정하고 싶은 사람 부정할 수 있겠죠. 부정합니다. 왜? 부동산이 오른다고 해서 문제 안 생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서프라임 모기 때 한번 터졌죠. 작살이 났으니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무너지면 작살 납니다.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누가 저보고 폭락론자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말입니다. 떨어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너무 올라가면 좀 위험하죠.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 분석하네요. 이제 스웨덴, 핀란드, 일본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것들이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전부 다 날아갔던 거 얘기 나오는 거고 최근 상황과 비교하는 것도 있고 최근 중국 상황과 일본 및 미국의 버블 시기 비교 있네요. 중국 쪽에 버블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중국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중국이 터져도 우리 부동산이 멀쩡할 거냐? 보고서에 보게 되면 이제 먼저 좀 봤죠. 한국은 버블 있던 시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도 힘든 시기 계속 겪었습니다. 이유는 우린 개방 경제고 옆에 나라가 버블로 터져나가면 다 함께 괴로움을 겪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계산 봅시다. 표는 많이 있군요. 표도 많으니까 아마 표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터져나가면 이제 죽는 거죠. 뭐. 자, 봅시다. IMF, 그리고 이제 글로벌 부동산 가격 지수 나옵니다. 아마도 IMF라고 나와 있는 건 IMF에서 추산한 지수인 것 같고, 글로벌 부동산 가격 지수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글로벌 하우스 프라이스. 하나는 BIS고, 하나는 IMF일까요? 뭐, 둘 다, 뭐, 국제 기구니까, 뭐, 믿을만 할 겁니다. 근데 둘 다, 명목이죠. 명목일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가격은 이미 옛날 서프라임 모기 때 수준을 많이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뭐 그 후에 돈도 벌고 물가도 올랐으니까 저걸로 봐서는 이제 적당치 않습니다. 일단 저렇게 올라왔다 정도 이해해 주시고 서프라임 모기 때와 똑같이 위험하다라고 보면 그것도 큰 잘못입니다. 이유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올라가는 그 기울기를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급격하게 올라가야 버블이 끼는 것이지 천천히 올라가는 거는 성장이라고 보통은 봅니다. 그러니까 성장했다 정도로 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과 부동산 가격 지수가 나오죠. 이제 검은 선은 세계 성장률이고 점선은 글로벌 가격 지수입니다.
역시 성장률이죠. 15년, 16년까지 이제 자료가 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16년 이후 우리 17년, 18년을 좀 살고 있죠. 18년 이제 한 2개월 남았네요. 저희 확 올라가겠죠. 좀 마음이 좀 찹찹하죠. 좀 봅시다. 앞에 보면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때 시절이 나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시절이 나오는데 이때를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분명히 나왔겠죠. 나온 얘기는 뭐 거의 뻔하죠. 봐라, 경제 성장률이 높으니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별 문제가 없다. 맞습니다. 경제가 많이 성장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아도 이제 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문제가 없었나요? 예, 그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이제 터져나간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거 터져나갔고 지금 그나마 경제보다 부동산이 더 빨리 올라옵니다. 지금이 아니죠.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금 아닙니다. 이거 16년 얘기입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났습니다. 봅시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죠. 중앙은행의 자산과 주가지수, 주택가격지수를 비교를 합니다. 회색이 이제 중앙은행 자산입니다. 중앙은행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자산을 늘렸죠. 양적 완화라고 하죠. 돈을 풀어서 이제 경기 하락을 이제 방어를 한 겁니다. 명목하고 실질 주택가격 지수를 나눠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이고요. 이것 또한 17년까지 아마 18년 초까지 반영된 것 같네요. 주가는 이제 18년 초까지 제대로 반영됐을 것이고, 실질 주택가격 지수는 이건 대략적으로 뒤에도 얘기하면 나올 건데, 한 반년에서 1년까지 적어도 한 분기 이상은 썼습니다. 그러니까 18년 초니까 대략 한 17년 중반에서 3분기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늦은 나라는 한 1년 정도까지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추산하신 건 감사하긴 한데 한 요쯤은 다 맞을 겁니다. 저쯤은. 근데 요 뒤에 거는 이제 그 시점이 잘 안 맞습니다. 막 다들 얘기지 뭘 그걸 따지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반년 전과 아니 1년 전과 지금은 서울 집값이 많이 다르죠. 네, 그런 걸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명목주택가격지수가 여기 있고 명목주택가격지수,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반영 안 한 거고요. 네, 물가를 반영하면 이렇게 많이 안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표를 중심으로 계속 한번 봐보죠. 글 봐봐야 머리만 아프죠.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지수 나오네요. 많이 올랐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선진국과 신흥국 비교합니다. 신흥국이 많이 올라갔다 나오죠. 뭐 당연합니다. 왜죠? 우리를 보면 알죠. 우리는 서프라임 모기지 때 크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을 보면 또 더 잘 알죠. 이제 신흥국의 대표는 중국이니까 크게 안 터졌습니다. 그쪽도. 그래서 그냥 잘 넘어갔죠. 더 많이 올라간 겁니다. 뭐 개발상국이니까 잘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네, 많이 올라갔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룹별 부동산 가격 지수가 나오네요. 그룹별 이건 뭐죠? 이거는 나눠놨네요. 우울한 나라, 올라간 나라, 올라가다 터져갖고 떨어진 나라, 그리고 이제 우울한 나라 이렇게 나오네요. 한번 봅시다. 지속적 성장 그룹 이렇게 나옵니다. 호주,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홍콩, 중국.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 후 상승 그룹 여기 나오네요.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한국. 한국 이쪽에 들어가네요. 하락이 있었네. 하락이 있었죠. 하락이 없다 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 후 하락세 지속그룹. 야, 이건 뭐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도 작살나는 중인지 몰랐네요. 이탈리아, 그리스는 뭐 그렇다 치고 프랑스도 문제가 좀 많이 있군요. 프랑스 생활 안 했는데 다시 좀 한번 좀 저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군요. 이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이제 버블을 쌓고 있는 거죠. 버블. 이 보고서의 문제는 이제 버블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근데 겁나는 건 뭐죠? 바로 이 친구입니다. 중국이죠. 딴 나라는 별로 겁 안 납니다. 지금 상황에서. 봅시다.
계속 한번 볼까요? 주요 부동산 한국, 중국, 미국 나오는데 뭐 봅시다. 미국 주택가격지수가 좀 올라왔다. 상승률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정도는 뭐 오케이 괜찮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좀 많이 높았었죠. 예, 작살을 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택가격인데 상승률이 좀 중요합니다. 잘 커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미국 주택가격지수 쭉 나오죠. 뭐 별로 의미 없습니다. 상승률 뭐 이 동네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여기하고 양안에 많이 올라갑니다. 먹고 살 것도 많고 살기 좋은 동네라 이제 그런가 봅니다. 여기 좀 떨어졌죠. 누구죠? 여기 왜 떨어지죠? 여기가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 지역입니다. 대충 그쯤 됩니다. 일단 뭐 그렇다 치고 넘어가 봅시다. 과열 양상, 뭐 고평가, 저평가 나오네요. 고평가된데 여기 또 있네요. 전체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뭐 터지면 저기도 터져주겠죠. 저기도 도시별 버블 지수라고 또 나오네요. 버블이 낀 데도 있고 뭐 그전보다는 좀 약하지만 좀 어떤 데는 좀 끼고 샌프란시스코 IT 쪽이죠. 2년 전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2년 동안 또 올랐습니다. 열심히 팡 주가가 계속 올라왔죠. 이제 걔들이 이제 돈을 갖다 계속 뿜어내고 있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안 올랐지만 이제 몇몇 지역에 이제 버블이 있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번엔 이제 뭐랄까요? 이번 타임에는 이때는 미국이 동조화가 돼 있던 겁니다. 전체 주가 함께 집값이 오른 거죠. 그러다가 이번엔 동조화가 안 됐습니다. 좀 분산이 많이 되어 있죠. 정상화된 거죠. 그 전에 동조화 됐다, 동조화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떨어질 땐 또 같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은 동조화가 좀 풀렸다.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부동산은 뭐 열심히 올랐습니다. 뭐 터진다면 얘들도 또 심각하게 또 한번 힘을 낼 수가 있겠죠. 공실률 뭐 별로 나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 좀 떨어졌는데 이것도 17년까지니까 지금 상황은 또 봐야 되겠죠. 요즘에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던데 임대료도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여기는 어디지? 주택자금, 이자자금, 이자도 나오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나오고 세계가 제일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금리가 많이 내려서 이랬었는데 이것도 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한 1년 전, 2년 전에 미국 10년물 모기지라고 하죠. 10년짜리 국채 모기지가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1.4%인가 그랬고 지금이 1.4%인가 그랬고 10년 금리가 지금 3.2%, 3.3% 가죠. 그러니까 2배쯤 올랐습니다. 고민해볼 필요가 있죠. 금리가 많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떨어뜨렸기 때문이고 여기부터 여기 조금 올라와 있는데 요때 바닥일 때가 한 2년 전 얘기니까 요때쯤이죠. 요때가 대충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1.4%, 그 후에 지금 3.2%, 앞으로 더 올리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이야기죠. 뭐 두고 봅시다. 어때? 궁금합니다. 저게. 주택 재고, 이번에 공급을 좀 덜 했습니다. 이때 이제 공급을 열심히 해가지고, 터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는데, 라고 말하고 싶지만, 헛소리입니다. 그랬죠? 요때. 미국은 요때부터 집값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후에도 계속 나온 겁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이제 한번 공급이 되는데 시차가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이 낮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들어가 있는 착공량이 좀 많으면은 좀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미국은 이제 착공을 좀 많이 막았습니다. 또 문제 생길까봐 집값을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상승률도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가계부채 비율 이게 중요하죠. 집을 산 사람들이 있고 그 산 사람들의 이제 잘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를 하는데 가처분 소득이 맞을지 GDP가 맞을지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보통 가처분을 많이 씁니다. 잘 정리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공급 여건 이제 공급을 이제 최대한 때려 막는 거죠. 막아야 됩니다. 얘네 같은 경우 버블을 막 지나갔기 때문에 막아서 어떻게든 간에 좀 미분양 같은 것들 정리를 했어야 됐죠. 정리가 좀 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모기지 비율 뭐 좋습니다. 수익 비율
옛날보다 좋아졌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죠. 뭐 05년입니다.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지금은 별 상관없습니다. 17년 7월까지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70대 도시 나오는데 이거 맞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1, 2, 3선 중에 1선 도시의 문제죠. 1선 도시. 다른 나라입니다. 제가 보기에 중국 1, 2, 3선은 서로 다른 나라예요. 나라가 크잖아요. 13억, 14억. 진짜로 몇 억인지도 모르는 인구가 다 따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고 다른 나라 중에 일선 도시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30% 올랐습니다. 30%. 요 직전 요 사이클 때 30%가 올랐어요. 주택가격 상승률 이거 맞지 않습니다. 시골에 걔네 막 인구 없어진 동네까지 다 합쳐서 토탈 낸 건데 뭐 그렇습니다. 도시화 추이였고 아직도 이제 들어오지 않은 사람 많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 얘기죠. 아마 그걸로 예상이 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아직도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저 생각합니다. 위안화 신규 대출과 금리, 개인주택 대출 금리 뭐 이렇게 쭉 나오네요. 기준금리가 있고 이때 금리를 슉 내렸습니다. 신규 대출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걸 보고 늘어나긴 했지만 안전하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알게 되었죠. 얘는 WMP가 있구나. 그림자 금융이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습니다. 잊으면 안 되겠죠.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가계대출 구성 및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 헛다리 짚고 있습니다. 얘네 이게 문제가 아니죠. 얘네는 기업 대출이 문제입니다. 기업 대출 그리고 지방 정부 대출 또 하나는 그림자 금융 요게 한 박자가 있지 가계대출이 문제는 아니죠. 이렇게 봐갖고는 답이 없습니다. 무슨 버블이 생깁니까? 저 비율 가지고서. 부동산 성장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성장 잘 안 합니다. 지금 투자 이걸 봐서는 안 되겠죠. 이것보다는 정한을 애널이 만든 이제 보고서들이 났습니다. 정한 애널 보고서가 괜찮았었고 어제 본 이제 키움 철강 쪽 리포트가 차라리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한을 애널 요즘 안 써주시대요. 좀 써주시면 좋은데 옛날엔 참 날카롭게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자료를 요즘엔 잘 안 보여주셔요.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판매 면적 이거 뭐 나오죠. 근데 철강 쪽 리포트가 훨씬 낫습니다. 이것보다 지금 어쩔 거냐? 착공은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요. 판매는 잘 안 돼요. 16년에 되게 위험했었고요. 지금 많이 올라와서 그나마 괜찮은데 잘 커버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 안 터지게. 근데 요 직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겠죠. 주택 재고가 16년 요때 미분양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미분양인데요. 중개월 때 낮췄죠. 좀 못 찍게 해가지고. 근데 다시 또 미분양이 좀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다시 쌓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15, 16년에 어마어마했었죠. 다시 또 어마어마해질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마구마구 짓고 있습니다. 봅시다. 1, 2, 3 나누는 게 있네요. 신규 주택 가격 상승률 해갖고 일선 도시 아름답죠. 30% 찍은 거 나오네요. 제대로 좀 자료가 나와 있네요. 보고서 좋습니다. 이게 떨어졌다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파동을 치면서 가는데 우리의 소망은 그거죠. 이게 좀 뭐랄까 다시 또 이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훅 올라가서 경기가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게 저희의 꿈인데 한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시죠. 일본처럼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물건 많이 팔아먹고 일본 이제 저기 사고 터졌을 때처럼 근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한번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일본 많이 연구했습니다. 많이 연구했고 환율 문제가 그렇게 받쳐줄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PIR입니다. 이게 맞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이 많이 늘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30%씩 느는데 소득이 30%씩 느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PIR로 의미할 수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맨날 우리 20년 30년 걸린다고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집 사는데 얘네도 뭐 우리나 쟤네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뭐 아주 처참하게 집값 잡는 거에 대해서 대책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집값을 잡게 노력을 했으나 안 잡힙니다. 워낙 수요가 대단하기 때문에 잘 안 되죠. 막 가격지수 안 올라간 걸로 나옵니다. 아까 호갱노노 지표를 좀 가져왔었죠.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호갱노노입니다. 호갱노노에서 나오는 호가입니다. 호가. 왜 호가를 보느냐? 사람들이 호가에 다 혹해 있거든요. 지금 실질 거래는 이제 이렇게까지 안 올라갔죠. 이제 뭐 이거 달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이제 오면 이제 이거 갖고 이제 협의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갖고 잘 나가는 데는 뭐 한 강남구 같은 57% 이제 1년 사이에 호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옳은 거냐?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런 가격이 이제 호가 나와 있다는 것이고, 호가에 떨어지면 뭐 어떤데? 떨어지면 심지어 타격이 큽니다. 내 집값이 뭐 한 4억짜리였는데 6억 됐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1년 사이에. 근데 이게 정상으로 다시 4억으로 간다. 또는 5억으로 간다. 슬프죠. 그리고 이제 앵커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심리적인 기준이 이제 올라갔던 가격이 잡혀있기 때문에 슬퍼집니다. 슬퍼지면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것도 밀리기 시작을 하죠. 됐습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뭐 안 오른 거로 나옵니다. 전국 주택매매가격 연도별 누계 연동률 하고 0.7%. 이야, 1.3%, 4.3%. 이야, 이거 참 그렇습니다. 멋지네요. 총지수라서 그렇습니다. 아파트만 따로 뽑은 것이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의견이 많이 있었죠. 문제가 있습니다. 왜죠? 한국에는 한쪽엔 일본화된,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할 겁니다. 한쪽에 일본화 돼가지고 집값이 계속 빠지는 것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계속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건 어디죠? 버블이 있냐 없냐 따질 때 우리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경기도 안성에 있는 집들을 보는 건 아니죠. 뭐 전라남도 집들 보는 것도 아니고 경상도들 집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산골에 있는 집들 봐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동네가 문제인 거지. 떨어진 동네하고 놓고서 이제 평균을 내니까 이제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집값 안 올랐어. 별로 안 올랐는데 니들 왜 저래? 저도 이런 말을 다 하네요.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니까 통계에 함정이 생기죠. 집값이 안 오른다고 나옵니다. 안 오를 리가 있겠습니까? 안 올랐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 이 녹음 파일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거 녹음 파일을 들을 이유가 없죠. 한국화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오르는 놈만 오르고 안 오르는 놈은 안 오른다 라고. 뭐 저 위에 50%씩 올랐다고 써 있는데 여긴 뭐 없습니다. 오른 게 없다고 나오죠. 뭐 이 이후의 그래프니까 이 이후의 그래프가 뭐 50%씩 올랐다고 나오겠는가?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도. 왜? 서울 안에 떨어진 데가 또 존재를 해요. 경기도에 떨어진 데가 존재를 하고 전국에 떨어진 데가 존재를 하거든요. 둘이 합쳐서 그렇죠. 어디가 떨어지죠? 예, 쪽방 아니면 조그만 방. 안 좋은 데가 떨어지겠죠. 좋은 데는 오르고. 무슨 얘기냐? 안 좋은 데는 뭐 거품이 안 꼈겠죠. 좋은 데는 거품이 끼고. 거품이란 단어는 좀 그렇긴 한데 많이 오르고 떨어지고 뭐 그 얘기죠. 자, 거래 봅시다. 오피스 투자율, 뭐 예금 금리, 뭐 상가 투자율 별 의미 없죠. 이제 공실률이 좀 올라와서 있다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상가 쪽 얘기겠죠. 뭐 별 의미 없습니다. 봐봐야. 계속 넘어가 봅시다. 주택건설 실적, 준공, 준공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제 분양을 착공, 인허가 뭐 나옵니다. 점점 더 준공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전에 이제 분양을 이제 인허가가 많이 나갔고 착공이 조금씩 되고 이제 분양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16년쯤에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 대응으로 분양이 많이 나갔습니다. 인허가가. 그리고 착공이 어마어마하게 됐죠. 착공은 그 후에 좀 됐겠지만 이제 인허가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 인허가에 대한 15, 16년에 나간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입주를 진행 중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대출금리가 줄어들었고 담보대출금리가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돈을 많이 빌렸고 사람들이 거래도 많이 했습니다. 대출도 많이 받았고요.
당국자 입장에서는 되게 아슬아슬해 보였을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저게 어떻게 될지. 어, 중국은 가계대출이 별 문제가 안 되죠. 일본도 가계대출이 별 문제가 안 됐었고요. 미국은 가계대출이 옛날에 서프라임 때는 문제가 됐었고, 지금은 안 됩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가계대출이 문제가 되겠죠. 중심에 뭐가 있는가 보는 게 중요하겠죠. 우린 가계대출이 맞습니다. 뭐, 가처분 소득 증가. 아하, 가처분 소득이 늘질 않다. 현재 성장률은 답보다. 아휴. 돈을 많이 벌어서 상장사 이익이 많이 늘어나니, 어, 상장사 이익이 많이 늘어나니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 집값이 오르는 것은 합리적이다. 매우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통계를 좋아할 땐 통계를 또 안 쓰죠. 이런 통계는. 좀 그렇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드는데, 소득이 많이 늘어나니까, 뭔가 이상하죠. 여기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고 나오고, 상장사 이익은 많이 늘어나니까, 월급 많이 줄 것이다라고 상상이죠,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말하면 계속 마음만 아프죠.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생산 가능 인구, 뭐 인구 문제도 주택 가격 여기까지만 딱 비교하시고 마네요. 이렇게 올라갈 건데. 어쨌든 인구가 좀 줄면은 이제 별로 안 좋죠.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해서 뭐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판을 했었으니까. 이쪽도 변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옛날 단순했었는데 점점 더 파고들더라고요. 그냥 분해해서 그쪽 분들도 이제 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름의 다양한 인구 구조 그림을 그려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또뭐 과잉 최적화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맞을 때까지 이제 분해하고 맞춰가지고 만들어낸 것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고 프랑스, 이탈리아, 아까 그리스 나오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대단한 이제 노령화 국가입니다. 그리스도 그랬죠. 노령화 국가죠. 이탈리아 당연히 노령화 국가입니다. 독일이 지금 괜찮은데 독일 노령화 국가긴 한데 이민을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까지 받아들였고 이번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동안에 전 유럽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좀 많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노령화에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또 경기가 워낙 좋았죠. 생산 가능 인구 문제를 완전히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가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워낙 많은 이제 인구가 계속해서 이민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가봅시다. 우리 시장은 말해봐야 말이 안 먹힙니다. 생산 가능 인구 때문에 터졌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도 미국이 떨어진 걸 나오네요. 미국 인구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스페인도 이렇게 이건 맞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충 비슷하게 해상인과 맞긴 했지만 이것 때문만 아니라고 하는데 워낙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이제 재밌는 얘기가 좀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젤 1 시행 당시에는 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 100%인데 반해 주거용 담보대출 가중치 50%에 불과했으며 바젤 2 시행 시에는 주택담보 위험 가중치가 35%로 하락하였다. 이게 있었군요. 이래서 대출이 확 늘어났구나. 이와 같이 은행의 BIS 비율 산정 시 주택담보 비율의 위험 가중치를 유리하게 작용하여서 은행은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였고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일조하였다. 이게 위험한 걸 알고 있었는데요. 이 보고서를 봤으면 이 부분도 조금 더 강조해서 넣었을 건데 책에 이걸 못 넣었네요.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도 은행 대출이 부동산 가격의 연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다니까요. 높다고 열심히 썼는데 아무도 이제 무시를 하죠. 그렇지 않다. 제 책은 좋은 책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여기 나오네요. 공격적인 부동산담보대출의 증가나 모기지 제도의 변화도 잠재적 수요를 실수요로 전환시키는 조치로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되며 동시에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하락폭을 더욱 키는 역할을 한다. 아하, 이 사람도 나오니까 또 누군가 화를 내겠네요. 저 사람들이 헛소리라고. 어쨌든 학자 아닙니까? 브리스턴드 학자인가? 하여튼 뭐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비트로지온지 저자들 학자들 맞습니다.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 뭐 내용 좋은 내용 많네요. 읽어보십시오. 신용의 변화해가지고 이제 대출이 많이 늘어난 걸 보여줍니다. 문제가 뭐죠? 2016년까지입니다. GDP 대비인데 2016년까지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한국이 쭉 늘어난 거는 이제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 정도만 의미가 있겠지만 그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 수위에 있습니다. 한국이 위험하냐? 여기 요만큼만 있다고 이제 서영수 애널 리포트를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뭐죠? 민간 신용 비율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개소리란 얘기죠. 왜죠? 민간 신용으로 보면 안 됩니다. 민간 신용으로 보면은 안 맞아요. 왜죠? 우리 삼성전자가 저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신용으로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가게는 어마어마하게 대출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돈을 갖다 계속 때려 박았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습니다. 예. 코리아 보면 안 늘어나는 걸로 나와요. 10년대 증감이네요. 숫자가 좀 안 맞네요. 이건 옛날 거네. 토대로 작성했다고 하시는데 주요 구 주택가격 상승률 나오네요. 2010년 대비 증감률이 제로입니까 저희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기억나십니까? 2010년대 어떤 일이 있었을지? 부산 집값 오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안성 집값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안 올랐다고 나오겠죠. 서울 집값 오른 건 뭐 더 말할 필요 없겠고 호갱론을 아까 띄워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보죠. 뭐 마음이 아프죠. 뭐 그렇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재고 증가율, 재고도 글로벌 주택가격, 주택재고, 재고가 별로 안 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 많이 늘었어요. 경기 침체하고 이제 주택가격과는 연관관계입니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올 때 주택가격이 떨어질 때 경기 침체와 큰 영향관계를 갖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택가격을 가능하면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로 유지를 시켜야지 떨어지면은 이제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계속 한번 보죠. 200장이 넘는 도표라서 200장이 넘는 보고서라서 이제 보는데 힘이 듭니다. 벌써 30분째 보고 듣고 계시네요. 자, 주요국의 주택가격 상승률 비교입니다. 2016년, 15년, 14년, 17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어떤 나라가 많이 오르고, 어떤 나라가 덜 오르고를 이제 비교를 해주고 싶은 건데요. 별로 볼 건 없네요. 한국 볼까요? 한국은 안 오른 걸로 나옵니다. 이야, 안 올랐어요? 다른 나라도 되게 저희가 억울하니 다른 나라도 억울한 나라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각자 억울함을 갖고 사는 거죠. 우리 억울하네. 우리도 저것보다 더 오를 수 있었는데 도표상으로. 자, 주요 주택 PRR 주택 수익 비율이랍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하여튼 PRR이라는 게 있고 이렇답니다. 우리 집값 자체가 저는 이제 그걸 부정을 하니 이거 자체가 부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롬비아, 뉴질랜드가 좀 많이 올라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주택 수익 비율, 집값 오른 거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이 보고서 자체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온 것을 어쩔 수 없이 부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이 보고서는 한국인 집값이 하나도 안 오른 걸로 이제 가정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16년하고 사실 13년 사이에 한국 집값이 안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려웠고 16년부터 17년, 18년까지 쫙 올라갔죠. 서울 중심으로. 근데 지방은 그래도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떨어지고 있죠. 지방이라 하면 대부분 이제 경상남도 쪽을 좀 주목을 하죠. 전라남도 빼고 전라북도, 경상남도, 충청도, 강원도 정도가 지금 좀 약간 이제 쌀쌀하죠.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보면 울산은 3.1%, 부산은 마이너스 0.7%? 뭐 그렇다고 하네요. 울산이 좀 더 충격이 크군요. 경상남도가 마이너스 2.7%, 경상북도가 마이너스 1.5%, 충청도 마이너스 1.2%, 충청남도 마이너스 0.7%, 세종시 3% 오르고 광주가 9.1% 올랐네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서울, 광주, 전라남도, 대구도 올랐고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대구는 숫자가 좀 잠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떤 동네는 확 내리고 어떤 동네는 확 오르고 양쪽이 다 지금 막 혼전해가지고 세종시와 대전이 좀 올라온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전국이 전부 다 오른 거냐, 다 떨어진 거냐, 아니면 나눠진 거냐? 뭐 일단 경상남도 쪽에 떨어지는 추세가 있다. 경상남북도 다 떨어진 추세가 있다. 근데 대구는 오른다. 그래도 충청남북도 역시 떨어진다. 그렇지만 이거에 접해 있거나 이 안에 있는 세종시는 오른다. 전라북도가 오르는 걸로 나오는 게 좀 이상하네요. 안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라남도하고 서울, 대구 정도가 오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입니다. 좀 옛날로 가볼까요? 3년 전으로 하면 다 올랐죠 뭐. 아니군요. 울산 엄청나게 떨어졌네. 부산, 세종시, 서울, 뭐 전라남 다 올랐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쵸?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근데 떨어질 때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떨어졌다. 아니면 그 시점에 떨어져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계속 한번 봐보죠. 표준화된 주택 수익 비율 나와 있죠. 가격 비율 뭐 높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을 것이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PIR이 나오네요. 이 이후에 그러니까 뭐 기점이 있겠죠. 중국은 2014년, 나머지 도시들은 17년 3, 4분기 기준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빨리 나오나?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자료를 갖고 만들었는데 그때 자료도 이제 그 전에 수익도 그 전에 집값도 그 전에 걸 비교를 했겠죠. 이런 거 볼 때 좀 조심해서 봐야죠. 각자 전부 다 약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울 한번 볼까요? 서울은 11.2배. 지금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호갱노노 비교해보면 집값 오른 거 생각하면 좀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우리 위엔 누가 있죠? 일단 뭐 나온 대로 봅시다. 홍콩, 베이징, 상해, 이거 뭐예요? 여긴 중국이고 여기는 중국 사람들이 땡깡 부린 동네. 그리고 나서는 여기 나머지 나라들 한국밖에 없네요. 그쵸? 우리 위에는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 가고 땡깡을 부리거나 중국 나라고 나머지는 다 한국 밑에는 각자 지들끼리 알아서 사는 동네네요. 딱 나눠지네요. 이거 참 그렇죠. 호주 시드니에 중국인 많죠. 밴쿠버 캐나다도 중국인 많습니다. 중국인들이 거의 뭐 집값을 들었다 놨다 하던 동네들이고 홍콩하고 베이징, 상하이는 원래 중국이니까 그렇다 치고 뭐 그냥 그렇죠. 전부 다. 이 도표도 좀 그렇네요. 마음이. 하여튼 봅시다. 가계 신용을 보게 되면 신흥분 계속 올라갔다. 이거 중국 이야기죠. 거의 한국도 좀 그렇게 있긴 합니다. 봅시다. 한국이 여기 있죠. 가계신용 나오는데 2017년 나오고 저희 한 95% 지금 찍었죠. 스위스,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이렇게 했고 이 표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뭐라 할까요? 우리가 중간쯤 있는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얘가 1등이에요. 얘가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이 나오네요. 우리가 한 8등? 그래, 8등. 밑에 이게 쭉 있어요. 쭉 뒤에 줄 서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잖아요. 줄 서 있어요, 뒤에. 직관적으로 우리가 한 중간쯤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여기 미국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미국, 영국. 얘네가 원래 이렇지가 않았어요. 한 여기쯤 있었어요, 여기쯤 있다가,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예. 이번에 부재 청산하면서 여기까지 밀린 거예요. 이거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야, 이런 식으로 도표를 쓰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딱 느낌상 우리가 한 중간쯤이구나. 한 중간에서 살짝 뒤에 있구나라고 느낌을 줄 수가 있구나. 야, 이거 멋지다. 나 다음번에 내가 이렇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 되겠다. 되게 멋진데. 이하이 문과. 많이 나오네 여기 또. 나누면 되는구나. 거짓말을 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높지 않다 정도로 보일 수 있겠네요. 멋지네. 하여튼 뭐 좋아요. 시계열 방법론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서 알면 좋겠는데 이건 학자들에게 맡겨두고 박사님도 만드셨으니까. 자, 실질 주택가격 지수하고 실질 임대료 지수입니다. 뭐 이렇게 임대료가 높냐 낮냐, 그리고 이제 주택가격은 높냐 낮냐, 이제 가격을 갖다 놓고서 거기다가 이제 물가를 나눈 거죠. 뭐 기준점을 정해가지고 기준점에서 이제 비교를 해본 겁니다. 뭐 중요한지는 잘 중요하겠죠. 하니까 들어와 있는 것이고. 좀 한번 봅시다. 어떤 나라가 있는가. 호주가 있습니다. 호주. 이게 뭐 느낀 게 뭐죠?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왜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합니까? 호주 같은 나라 가서 해야 되겠죠. 호주. 왜죠? 이민자가 계속 들어와요. 옛날에 우리 그랬죠. 땅이 없어갖고 집값이 비싸다고. 헛소리입니다. 호주 보십시오. 쭉쭉 올라갑니다. 땅 많은 나라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캐나다 역시 땅이 많죠.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중국 애들이 와서 땡깡을 많이 부리죠. 벨기에 더 이상 올라가질 않네요. 덴마크 이렇죠. 핀란드 한때 잘 나갔었는데 맛이 갔네요. 부동산은 영원하여라. 프랑스 멋집니다. 잘 나갔었지 한때. 그래서 봅시다. 뭐가 있는가 또. 그리스. 이야, 이거 뭐 끝내준 나라죠. 최고의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훅 떨어지네요. 독일. 버블이 있답니다. 지금 여기 버블관에 돌입한 겁니다. 제가 이거 책을 썼을 때, 저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써가지고 안정화된 국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안정화는커녕 지금 버블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네. 아일랜드. 얘도 이제 유럽에 이제 피그 중에 하나 들어가면서 이제 강력한 상승을 보였죠. 한국은 별로 안 좋은 나라예요. 투자에는. 이스라엘. 우와. 유대인들도 이제 돈에 미쳤군요. 부동산에 미쳤다고 봐야 되겠군요. 이탈리아. 노령화 국가죠. 대표적인 노령화 국가입니다. 일본하고 쌍벽을 이룹니다. 일단 훅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랄까 앞에도 생산 가능 인구 얘기 나올 때 약간 좀 부정하는 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보이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만은 아니다. 그것도 영향을 주지만 강한 요소 중에 하나다 정도로 보셔야 된다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훅 떨어지는데 거듭해서 말합니다. 이거 땅값입니다. 땅값. 이거 집값 아니에요. 일본엔 집값 그래프가 이때 없어요. 땅값이야, 땅값. 땅하고 집은 나눠서 봐야죠. 하여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상승률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승률은 다른 유럽보다 유럽 여기 있죠? 이탈리아 얘네보다 얘네보다 낮아요. 이 그래프 잘못된 겁니다. 이거 땅값이야, 땅값. 아무리 말해봐야 뭐 아무도 안 믿습니다. 땅값이라고 밑에 보면은 이 자료 만든 사람 밑에 써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없으니까, 집값 없으니까 땅값으로 썼습니다라고. 에휴. 하여튼 봅시다. 한국 집값 오른 적 없대요. 가관이죠. 이걸 가지고 떠들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실질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물가 많이 오르고 집값은 덜 올랐다. 이제 그 얘기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우리가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거나, 뭐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대로 넘어가기 좀 아쉽네요.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이 보고서를 보고 이제 분노에 처하고 클릭질을 하고 있습니다. 클릭질? 뭐 그냥 쓰고 있습니다. 별거 있겠습니까?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별 사용 없습니다. 이렇게 갔죠, 이렇게 50% 올랐으니까 이쯤 가 있겠네요. 그죠? 여기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안 올라갑니다. 여기는 뭐라고 하죠? 양극화라고 부르긴 하는데, 자산 가격 양극화, 무슨 양극화 부르겠죠? 뭐죠? 중간에 요게 물가예요. 여기 물가고 물가보다 안 오르는 거예요. 안 올라요. 강남 연립, 뭐 강북 연립, 강북 단독, 강남 단독 안 올라요. 안 올라. 뭐가 오르죠? 강남 아파트가 오르고요. 강북 아파트 일부만 오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강남이 좋다, 많이 오른다 그 얘기가 아니고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살만한 데는 엄청 많이 올라가고요. 좀 살기 좀 어려운데 안 오른다는 거죠.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뭐 이게 사실 정상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 살자 다보면 다 사람들은 이제 좋은 집들이 올라가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니 이제 괴롭다라고 하시는 거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위에 걸 때려잡을 거냐? 뭐 때려잡는 건 방법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적당하게 이것들도 좀 살만하게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게 마음인데, 그 전에 얘가 달리기를 해서 다른 애들까지 끌어올리면은 이제 이건 진정한 버블이 가는 거죠. 어차피 얘는 좀 많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근데 얘가 올라간 거를 얘들이 전부 다 떨어져 줌으로써, 아니 안 올라 줌으로써, 물가보다 안 올라 줌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안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통계에 오릅니다. 계속 가보죠.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럴 것이냐? 뭐 다른 나라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 쟤들은 정말 많이 오른 겁니다. 뒤에 보죠. 투자는 땅 많은 나라에 가서 합니다. 뭐 땅이 없어서 집을 못 짓는 데가 아니고 뉴질랜드, 중국 애들이 많이 왔던 데죠. 멋진 나라 여기 있습니다. 스프레 끝내준 나라였죠. 집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또 정리되고 나서 또 올라갈 겁니다. 왜죠? 살만한 곳이라서 그래요. 따뜻하고 좋대요. 저기가 살기가. 스웨덴, 이야, 복지를 하면은 옛날에 어떤 분이 했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스웨덴의 길과 이제 일본의 길, 어느 쪽 선택할 것이냐. 일본은 부동산의 길이고 스웨덴은 뭐 복지나 아니면 교육의 길을 얘기했는데 헛소리죠. 헛소리입니다. 뭐죠? 스웨덴은 부동산의 길입니다. 끊임없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끊임없이 슝슝. 스위스. 투자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한국에서 하면 안 돼요. 돈 벌고 싶으세요? 해외 투자를 배우십시오. 스위스 같은 데 해야 되겠죠. 또는 영국도 좋습니다. 올라갔고 다시 또 좀 올라가고 있죠. 잠깐 비교를 한번 해봐요. 한국은 안 오른대잖아요. 이 말이 맞으면 한국에 왜 투자합니까? 그쵸? 해외로 나가세요. 노르웨이 같은 데 얼마나 좋습니까? 끊임없이 올라가죠. 버블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값이 영원히 안 떨어진다면 저희 가서 사십시오. 미국도 그렇고. 봅시다. 뭐 이 자료들 볼 때 조심해서 봐야 돼요. 왜죠? 여기 나오지만 3분기, 여기 뭐 2분기 이래 버립니다. 숫자 이상해요. 그죠? 바로 자료가 안 나와요. 국제 비교기 때문에 1분기도 있어요. 여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17년 1분기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1년씩 차이 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 한 2년 전 자료죠. 저게. 그러니까 지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은 좀 그때 좀 많이 나옵니다. 4분기까지 반영을 했답니다. 국내 자료라 우리는 국내 쉽게 찾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거 보실 때 이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작년 이제 한 9월 때까지 자료다 정도. 9월에 발표됐는데 발표됐을 때 원자료는 뭐 그거 더 늦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계속 한번 봅시다. 뭐가 또 있나? 재미없네. 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표가 볼만한 게 없네요. 넘어갑시다. 뭐 숫자는 그렇다 칩시다. 전문가들끼리 보시면 되고, 버블 구간. 이것도 재밌죠. 직관적으로 와닿는 부분이죠. 이번에 별로 이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더 갈 수 있어요. 이때 이렇게 크게 갔고, 이때 여기 요만큼밖에 안 갔는데, 그쵸? 저밖에 안 갔는데,
무슨 버블이냐 알 수 있습니다. 호주 얘기예요. 벨기에, 벨기에는 계속 버블이네요. 버블이네요. 캐나다, 이야, 그쵸. 투자는 버블 구역인 캐나다 같은 데서 해야 돼요. 캐나다 아름다운 나라죠? 아름다운 버블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프라임 전부터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죠. 덴마크, 한바탕 하고, 이제 버블을, 아닌데, 좀 더 버블을 쌓고 싶겠군요. 핀란드, 옛날에 한바탕 했고, 예, 지금은 조용합니다. 프랑스, 아름다운 프랑스도 버블을 한번 겪었군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있고, 독일, 지금 버블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진정 오랜 동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고생을 많이 하고, 드디어 한바탕 하러 가고 있고, 그리스, 한바탕 하고서 떨어지고 있고, 아일랜드, 한바탕 했죠. 봅시다. 이스라엘, 한바탕 가라 하고 있고, 이탈리아 한바탕 했고, 일본, 아까도 적었지만 되게 짧은 구간만 이제 버블로 나옵니다. 경제 성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했던 일본인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건 땅값입니다. 땅값이고, 네덜란드 중앙은행이죠.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자료를 보게 되면 저 당시에 85년부터 1990년까지 보통 85년부터 좀 시작이 됩니다. 버블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인데 80년부터 90년까지가 이제 버블이 많이 꼈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가격이 오르는데 여기 이탈리아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올라가고 이스라엘은 거기 안일가 치고 여기 85년부터 이제 90년까지 여기다 한번 볼까요? 85년부터 이제 90년까지 노르웨이 버블이 있죠. 이때 웃긴 건 뭐냐면요.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주택가격 버블은 별로 없었어요. 땅에 버블이 있었다고 하면 그 맞는 얘기인데 주택가격 자체는 별로 안 올랐어요. 웃긴 얘기죠. 안 올랐어요. 그리고 일본 버블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좋습니다. 뉴질랜드 좋고 스페인 뭐 좋았었죠. 옛날에 영국도 좋고 스위스, 스웨덴 뭐 그렇다 칩시다. 미국은 서프라임 때 한번 버블 한번 껴갔다가 작살났던 거 나오고 근데 뭐 별로 올라간 것 같지도 않죠. 근데 버블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뭐 몇 나라 버블이 있고 버블이 없는 기수도 있고 위험 고조국가 나오네요. 위험 고조국가로는 헝가리가 위험 고조국가고 뉴질랜드가 위험 고조국가, 중국 가계신용인데 위험 고조국가로 표현이 되나 봅니다. 뭐 캐나다, 이스라엘, 스웨덴 정도가 있네요. 중국이 좀 제일 문제죠. 딴 나라 터져도 뭐 우린 거의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중국이 무섭죠. 룩셈부르크 조그만 나라라. 영국도 뭐가 있네요. 뭐 좋습니다. 미국은 뭔데 쪽 올라가 있지? 상승률 뭐 저 후에도 올라갔으니까 좀 더 들어갈 수 있겠네요. 계속 뭐 좀 위험한 나라들도 있고 위험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블 지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한번 한 게 있죠. 리뷰한 게 있어요. 리뷰한 게 있고 그 리뷰에 따르면은 뭐 재밌는 동네들이 좀 있죠. 이 동네들 하나도 해도 되는 데 없습니다. 계속 버블이 쌓여가고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겠죠. 도쿄가 버블이 쌓였다는 건 신기하더라고요. 저기도 다시 돌아오는구나. 역시 돌고 도는구나. 뭐 이렇게 순환이 맞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지? 우리나라인가? 뭐 느낌 미국이군요. 그래프 자체가. 어딘지 얘기 나오죠. 한국이군요. 한국의 실질 가격 지수 1990년 훅 올라가 떨어진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90년 일본 버블 때 우리 같이 올라갔었는데요. 지가지수 주택가격 지수가 나오네요. 이게 지가지수죠. 1970년부터 올라왔던 80년 한번 파동 타고 90년 한번 파동 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파트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가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파트 넘어갔는데 아파트도 이렇게 쭉 떨어지죠. 지가를 나눌 때 아파트로 돈은 몰리고 나머지 지역은 돈이 빠졌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빠집니다. 집값이 안 올랐냐? 그건 아니죠. 버블 구간
이때 버블이 있다고 이제 인정하는 보고서가 다 나오네요. 멋지네요. 지가지수입니다. 땅값에 버블이 있었다. 85년부터 90년까지. 왜죠? 우리하고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일본보다 덜 올랐느냐? 전 더 올랐다고 봅니다. 적지 않을 겁니다. 맞을 때 우리 오른 것도 잘 막아낸 거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봅시다. 뒤에 또 뭐가 나왔는가? 뭐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해갖고 나오는 것 같은데, 오, 별로 뭐 우리한테 잘 모르겠던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직접 읽어보시면 재밌는 거 많을 겁니다. 자, 더 넘겨봅니다. 넘어가자. 뭐가 있을까? 패널 데이터도 있고, 검증 기간도 있고, 읽어보면 정말 재밌을 건데, 어휴, 손 아프다. 자, 계속 넘겨봅시다. 소결. 넘어가. 사례 분석이 있네요. 사례가 재밌죠. 이야기들을 좋아하니까. 스웨덴. 85년부터 이제 훅 하고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실질도 보이죠? 핀란드, 스웨덴 85년부터 훅 하고 올라갑니다. 80년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85년도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일본 사례니까 이쪽에. 일본 주택 아니라 이것도 분명히 아마 땅일 겁니다. OECD에서 나온 거니까 땅값입니다. 땅값이고 주택 가격 아니에요 이거. 여기 뭐 땅값을 한번 볼까요? 한 100% 올랐네요. 그죠? 여기도 40에서 20에서 26만에서 40까지 올랐으니까 일단 100% 넘, 얘가 100%를 못 넘겼죠. 100% 오르고, 일단 100% 오르고, 비슷하게 올렸다 봐야 되겠죠. 핀란드, 이거 뭐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22만에서 60까지 올랐으니까, 진정한 버블은 핀란드라고 봐야 되겠군요. 하여튼 뭐, 좋죠. 뭐 돈 풀려가지고 그랬다는 거, 통화가치 떨어졌다. 돈이 많이 풀려나갔다. 정도로. 떨어진 게 아니죠. 90년대 버블은 아무래도 일본의 영향이 좀 컸습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면서 일본에서 풀려나간 돈들이 전 세계에 좀 영향을 줬다는 것을 이제 좀 부정할 수 없죠. 특히 이제 뭐 이게 되게 좋은 보고서네요. 이게 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뒤에 금융시장 개방 쪽으로 가면서 아무래도 좀 돈이 풀려나갔고 그것이 전체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 책에 적었나? 적었던 것 같은데 돈이 풀려나가면 집값은 오릅니다. 주가지수와 주택가격지수죠. 명목 주택가격지수, 주가지수. 뭐가 보이시죠? 같이 갑니다. 주가지수, 가격지수. 비슷하게 뭐 똑같이 가는 얘기는 아니고 나오죠. 여기 재밌는 거 나오죠. 80년대 중반부터 스웨덴과 핀란드는 금리 자유화, 대출 한도 철폐, 외화 차입 제한 완화 등의 금융 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여수신 및 금리 확대 경쟁을 본격화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은행들끼리 싸움 붙어가지고 돈 풀어야 집값이 오릅니다. 이렇게 말을 해봐야 와닿지가 않으시겠지만 우리도 똑같았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도. 믿기진 않죠? 돈 풀었다니까. 돈 푼 자료 찾아보면 쭉쭉 나옵니다. 지금 누가 풀었죠? 정부가 풀었죠, 또. 계속 가봅시다. 예대 마진 축소, 수익성 악화, 망했다 정도로. 여기 뭐가 나오네요. 당시 늘어난 은행 대출 중 50% 정도는 부동산 저당기관, 부동산 회사, 가계 및 기업 등의 부동산을 대출했으며 나머지 대출금은 상당 부분도 주택 매입 등에 사용되었다. 멋있죠? 똑같아요. 이거 보시면은 뭐 엄청 좋아하시겠네. 누가? 어느 분께서. 하지만 부정할 겁니다. 왜? 대출 받았고 제 주식을 사다니.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할까? 제 책을 읽어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주식값도 잘 올라갑니다. 이유는 금융이 완화돼갖고 돈이 그 시장에 잘 풀리거든요. 잘 읽어봐도 되겠네. 다 얘기해줘갖고, 그죠? 하여튼 뭐,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됩니다.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환율 문제도 걸리고, 항상 그러하듯, 뭐, 터지고 나면은 또, 아프죠.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전세 성장률 부동산 가격 터지고 나면은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터지는 거 막아보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죠. 일본 버블은 되게 집가지수라고 써야죠. 집가지수. 정말 피를 토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땅값이라니까 집값이라고 계속 부동산 가격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어디도 집값이라고 써 있는 게 없어요. 집가지수. 집가. 그것도 무슨 집가? 그냥 집가지수가 돼 있어요. 왜죠? 그냥 땅값이래요. 상업용 땅값은 더 많이 올랐거든요. 상업지가 버블이 껴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건데 상업지 그 얘기도 안 해줘요. 뭐? 상업지를 갖다가 상업지에 버블이 꼈어요. 이게 이제 빌딩 짓는 것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저희도 그거 있었죠. 똑같은 우리가 일본을 뺏겨갖고 똑같은 제도가 있었는데 준농림지 이런 거 있었고 무슨 지역이 있었는데 또 하나가 있었는데 하여튼 준주거지역 이런 게 있었는데 준주거지역에 상업용 빌딩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빌딩을 짓는 것 때문에 이제 주택용 땅값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집에 그냥 집만 지을 수 있었는데 여기다 60층짜리 빌딩을 지을 수 있으면 우리 땅값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땅값이 훅 올라간 거죠. 집값은 훅 올라가요? 모르죠. 준주거지가 그랬다는 거지. 주거지역은 어땠는지 몰라요. 에휴, 말해봐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걸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일단 돈을 풀었고, 돈 풀어서 여기 돈을 풀었고 그렇다 그 얘기만 하죠. 왜? 이 보고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누구예요? 금융권 사람들이 써요. 부동산쟁이들이 이런 보고서를 안 써.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뭔가 빠져 있어. 이유를 몰랐지. 책에 다 넣고 싶었는데 넣으면 아무도 안 본대요. 못 넣었어요. 내 책 누가 사보겠어요. 슬프죠. 하여튼 이것도 누가 듣겠습니까? 들을 사람 없다고 봅니다. 자, 봅시다. 1980년대 중반에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이게 뭐라고 하죠? 비핵심 대출 중에 하나죠. 해외에서 저리 자금 조달. 역시 비핵심 대출. 어디 가겠어요?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걸 연구한 걸 보고서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얘기죠. 이러면서 뭐예요? 여기 나오죠. 차입 수요가 약화되면서 은행들의 가계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이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 은행들 대출 어디다 해줘요? 기업에다 해주나요? 기업 대출 안 해요. 누가 대출하죠? 누군가 하겠죠. 걔들은 뭐 사요? 사는 게 올라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요인보다 자국내 요인에 기인한다. 맞습니다. 내행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얘가 무너지면 다 무너졌어요. 같이. 그 당시에 있던 우르르르 무너졌죠. 어디 가도 집가라고 돼 있지 집값이라고 안 돼 있어요. 주식 가격 대출이 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같이 까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성장률 추이 좋았었는데 좋은 날에 날아간 거죠. 이때 잘 몰랐어요. 중앙은행한테 물가만 잡으라고 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하다가 이제 그렇게 크게 당한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지 여기였죠. 여기가 진짜 중요한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운이 없는 거죠. 일본이 저는 운이 없다고 봅니다. 요전에 요전에 이제 95년도 되게 중요하죠. 95년 왜 중요하냐고요? 말 안 해줄 거예요. 저를 만나서 물어보세요. 직접. 그럼 얘기해 줄게요.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요때 이제 일본이 박살이 난 거죠. 여긴 그래도 그냥 그런 데로 살았습니다. 요때 이제 박살이 났고, 더 중요한 건 95년이 박살이 난 게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국운이 이제 흥한 거죠. 우리의 국운은 일본 덕분입니다. 알고 싶으면 저를 만나세요.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가 납니다. 워낙 어마어마한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도 돈이 남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외환 보유액. 미국 달러에다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국내에 돈을 안 써서 그래요. 국내가 개판 났으니 누가 돈을 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돈 안 쓰고 해외에다가 계속해서 주식 사고 채권 사고 계속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바라보면 이제 외국으로 계속 돈을 이렇게 빼내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가격이 안 못 올라가고 국내 경기가 덜 살아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 봅시다. 주요 선진국 좋죠. 신흥국 좋습니다. 하여튼 생길 때 같이 생기고 이제 갈 때 같이 갑니다. 주택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나옵니다.
당연하죠. 올라간 것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웃긴 건 16년 한 6월 정도가 정점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는 16년이 아니라 6년이죠. 08년만 생각하는데 미국은 터진 거고 그 전에 이미 그런 게 있었죠. 08년까지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같이 가죠. 네,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전체 금리 많이 내렸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돈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들이죠. 제 책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신흥국의 외환 보유액 추이. 뭐 미국이 돈을 많이 잃어줬기 때문에 이 당시에 돈 벌어 간 나라들이 많았고 돈 벌어 가니까 대출을 더 많이 해줬죠. 그 두 개가 서로 연동되어갖고 합니다. 모기지 시장 추이해갖고 모기지 시장이 더 늘어났습니다. 돈 벌어갖고 살 만큼 살 수 있을 정도의 집값이 아니죠. 뭐 기준금리 올라가는 거, 뭐 이때 내렸다 올린 거 이게 나오죠. 이때 슉 올리면서 이걸 터트리는 거죠. 금리를 왜 올리냐? 뭐 터지게 안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진짜로 터져버릴 때까지 더욱 더 어려워지겠죠. 금리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이때 버블이 있었고 더 버블을 안 키우게 올렸고 한참 올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잡혔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올리고 있죠. 열심히. 일단 올리면 불안합니다. 리보 금리가 나오고 리보로 뭐 예측하는 건 18년 때 쭉 내렸다는 얘기를 한 좀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군요. 4쿼터 좀 내려줘야죠. 금리를. 미국이 내렸으니까 같이 내리는 거죠. 여기 나오는데요. 영국에 얘가 원래 이제 은행인 줄 알았어요. RBS가. 근데 은행이 아니고 워낙 저축은행이었는데 은행으로 바뀌었다가 돈 많이 빌려줘서 망한 것이고 얘는 누군지 모르겠네. 하이포리얼 이스테이트 그룹 뭐 이렇게 부동산에서 또 망한 게 있군요. 뭐 망했나 봅니다. 뭐 그런 거죠. 뭐. 얘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큰 나라 터지면 같이 쓰러지는 겁니다. 큰 나라들이 많이 터졌거든요. 성장률 추이 나오고 공통점 부동산 가격 상승 부동산발 금융위기.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올 거냐? 뭐 그렇게까지 오지 않겠죠. 설마. 지금 그때처럼 이렇게 쑥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처럼 이렇게 잘 모르고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으니까. 뭐 가격 자체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이때랑 비해 가지고 이때 선진국 별거 없죠. 되게 줄었어요. 되게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하. 박살이 난 거죠. 지금은 이때보다 더 줄었죠. 더 줄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때 줄었고 이때부터 또 줄었는데 괜찮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두고 봅시다. 잘 모르는 거라서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주가시가 떨어졌다고? 헛소리 하고 있네.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여튼 많은 경우에 같이 갑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주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일본은 뭐 미쳐버렸고 어우 스웨덴 이야 스웨덴 장난 아닌데? 저 몰랐네. 스웨덴 주가 지수는 정말 멋지군요. 부동산보다 주식 쪽에 많이 껴 있는 것 같죠? 미국은? 미국은 IT 버블도 있었으니까 뭐 그 별 문제가 아니겠죠. 이건 뭐 다 해보려니 힘들군요. 엄청 많이 봤다. 빨리빨리 보고 뭐 표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보고 아니면 그만 보겠습니다. 거지 건전성 규제 정책. 뭐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죠. 그리고 뚜둥이 맞으면은 마음이 아프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맞아봐야죠. 뭐. 바젤3라는 게 있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 블로그 뒤져보세요. 넘쳐납니다.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바젤3 유동성 규제 이행 일정 뭐 쭉 나오네요. 일정 좀 늦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군요. 뭐 잘 나왔죠 뭐. 별일 없을 겁니다. 제가 했던 모든 뭐랄까 모든 예상은 다 틀릴 거예요. 왜냐면 얘들이 계속해서
이제 두드겨 맞고 있거든요. 보시면 거시 건전성 규제 정책이라는 것이 시행이 돼서 계속해서 이제 막는 겁니다. 부동산 버블 커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집값이 옛날처럼 못 올라가겠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죠.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왜 집값이 안 오르냐? 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터져가지고 겁을 먹었고, 거시건전성 규제 정책으로 열심히 돈줄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왜 돈 안 빌려줘요? 그러면 왜냐고? 옛날에 한번 죽어갖고 또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LTV, DSR, DSR 하는 나라도 꽤 많이 있네요. 미국도 DSR을 하는군요. 뭐 자본 규제도 하고 뭐 많이 하는군요. 뭐 안 하네요. 뭐 나오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봅시다. GDP 규모, 뭐 선진국, 신흥국. 새벽부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다 칩시다. 공통점. 일본, 미국, 중국.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아니라니까. 참. 얘도 집값이고 얘 집값일까? 궁금하긴 한데. 속도가 중요하죠. 속도가 중요한데 속도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속도, 여기까지 올라가는 속도. 비율이 중요하겠죠. 얘도 얘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속도가 중요했고 그 속도가 문제가 됐죠. 어쨌든 뭐 차세대 주자는 이제 일본, 미국을 지나서 중국으로 가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어떨지 흥미진진하죠. 가계신용 아니라니까요. 얘는 가계신용 아니에요. 가계신용 뭐 별거 아니죠, 없죠. 얘네 가계는 멀쩡했어요. 얘네도 가계신용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얘는 민간신용. 왜? 얘는 기업이 중요하니까. 얘는 가계가 맞아요. 얘 또 기업이에요. 돌아가네요, 아주. 근데 왜 그렇게 안 보고? 모기지 대출. 모기지 뭐 늘어난 거 없잖아요, 그렇죠? 모기지로 법으로 만든 게 아니라서 그래요. 얘네는 모기지로 만들었고. 그거만 달라요. 우리는 모기지죠. 우리도 모기지가 아니라고 해야 되나? 기업신용 나오네요. 기업신용 넓죠? 기업신용 크고. 보고 비교됐네요. 여기 미국 별로 없었고. 제대로 비교하셨네요. 예, 이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그 중요한 겁니다. 여기 두 칸 올라갔네. 두 칸. 얘도 두 칸. 좀 넘어갔네. 때려잡다가 어떻게 됐죠? 다시 또 올리고 있죠. 올리려고 좀 기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 잘 쓰고 있죠. 야, 요거 진짜 중요하다. 요 표 좀 이따가 땡겨 써야지. 땡겨갖고 블로그에 올리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못 올리겠습니다. 이 보고서 좋네요. 기준금리 내려갖고 전면됐던 거 보여주고 또 내린대요. 중국은 지금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중요한 거 아니죠. 경제 성장률 높죠. 높아요. 좋아. 경상수지 적자든 흑자든 터지고 싶으면 터집니다. 지가 알아서. 쭉 봐봅시다. 주가지수. 주가지수 이게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돼 있죠?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중국 주가지수 아시죠? 일본도 많이 올랐다고요? 인정해요. 그렇지만 중국도 이때 2015년에 버블 때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도 서프라임 직전 장이 좋았죠. 우리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통화가치 상승했다 좀 하락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환율 문제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금융 자유라는 별로 없는데 여기는 좀 뭐랄까 그림자 금융이 최고죠. 리스크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죠. 수요 진짜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열심히 따라잡고 있죠. 경제성장 중속도주 산업 고도화 진행 중 평균 소득은 되게 가난하고 물가 상승률 안정세 흑자 감소 안정세 약한 동조화 일본은 강한 동조화가 있었죠. 도시화요 아직 많이 중국이 터지더라도 뭐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아직도 에너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든 간에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하죠. 뭐죠? 예, 전국적으로는 떨어졌지만 저건 아마 저 위에 건 전국 추세일 것이고, 요것만 갖고 계산하면은 또 얘기가 다를 것인데, 예, 도시가 크잖아요. 70개 도시인데 70개 좀 줄여갖고 하면 더 좋을 건데, 하여튼 뭐 생각이 다릅니다. 다. 뭐 좋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마지막이네요. 와, 이거 1시간 14분째 하고 있습니다. 변동폭. 이게 뭐 원창 시나리오 별 참이 없네. 15년 얘기해봐야 지금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 시사점. 한국 시장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버블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맞습니다. 서울동 일부죠. 서울하고 강남 얘기죠. 버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쵸. 서울보다 PIR이 높은 데는 베이징, 상해, 홍콩뿐이죠. 중국이 좀 날뛰는 나라들도 있긴 하네요. 대부분 다 중국 날뛰는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다 정도로 보시고, 여기 나오죠. 소구권을 가지고 1차적으로 금융회사가 부실회사에 따른 금융위기보다는 소비 위축 등 실물경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뭐 외국에 터져도 좀 소비가 더 줄 것이다 라고 본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넘어가 봅시다. 뭐 읽어볼 마음 별로 없고. 끝났습니다. 자, 이건 뭐 좋은 보고서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고, 근래 나온 보고서 중에 되게 아주 멋진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내용이 많은데 쓰신 저자분들께 되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읽으면서 느낀 건 그렇습니다. 야, 이 보고서가 나온 걸 알았으면 내 책을 내기가 참 내가 부담스러웠겠구나. 여러 가지로 뭐라고 할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비슷한 연구 내용에 대해서 비슷하게 공부를 하고 비슷하게 고민을 하고 비슷하게 결론을 내렸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썼을 때 시기가 또 있었고, 이 보고서가 나온 시기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지금이 되었습니다. 버블이 약간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 후에 많이 올랐고, 서울 말이죠. 소득은 많이 늘었나요? 궁금하네요.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죠. 그렇게니까 위험도 올라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그쵸?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러니 하고서 삽니다. 별일 없이 잘 넘어가고, 제가 뭐 안 좋다고 했던 이야기들이 모두 다 헛소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보고서 직접 읽어보시고 제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 책을 읽을 일도 없고 이 두꺼운 보고서 읽을 가능성은 더욱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서 리뷰를 끝